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호텔신라 대표이자 삼성그룹의 최초 여성 CEO 이부진 편입니다. 뭐야, 채널에 이미 이부진 영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영상은 몰랐던 사실편이고 이번 편은 인생편입니다. 원래 인물 이야기는 인생편이 제작되고 뒷이야기, 루머, 스캔들, 논란 등은 몰랐던 사실 이야기편으로 제작되는데, 이부진은 뒷이야기나 루머들을 몰랐던 이야기편에 안 넣어서 지금 보시는 인생편에서 모두 다루도록 할게요. 서론이 길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1970년생으로 올해 50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치는 이건희, 모치는 홍라이이며 오빠가 이재용 부회장이고 밑으로 이서연과 이윤영을 동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서연은 리움미술관 관장으로 많이 아실 테지만 이윤영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20대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종교는 어머니를 따라 원불교이며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위 안에 들고 가장 호감 가는 여성 CEO에도 항상 1위를 차지하죠. 대학은 다른 CEO들이나 형제들과 달리 유학을 하지 않고 대원외고를 나와 연세대 아동학 학사를 땄습니다. 재산은 조사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2에서 3조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식만 따져도 2조가량이 됩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능력도 아주 출중한 CEO입니다. 그럼 소개를 끝마치고 인생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삼성가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조용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이부진은 언론에 노출되는 걸 극히 꺼렸기 때문에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 있는 거라고는 대학생 시절 이부진과 소개팅을 했다는 변호사가 SNS에 올린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님이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 이부진이 그냥 작은 사업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몇 년 뒤에 뉴스를 보고 삼성그룹 딸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조용히 지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 이야기가 중간에 몇 년 훌쩍 건너뛰어도 그러려니 하고 봐주세요. 이부진은 난치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삼성가의 유전병이라고 하는 샤르코마리투스라는 병인데 발병률이 10만 명에 36명 정도로 팔다리 근육이 위축되다 안쪽으로 말리는 병입니다. 힘과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면서 통증과 무감각이 반복되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선천성 희귀병이죠. 아직 치료법이 없어 의사들조차 포기하는 병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이 병을 치료하는데 큰 돈을 투자하고 있죠.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과 아버지인 이건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부진을 곁에 두고 더욱 아꼈죠. 3살 때까지는 이름이 이유진이었는데 이름을 바꾸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름도 개명합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고 잘 해나가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몸이 아주 허약하고 이따금씩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급히 오고 간다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몸이 제일 허약했고 대부분이 추측하기로는 유학을 못 간 이유도 몸이 허약해서. 그렇다고 공부를 덜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책 속에 파묻혀 지냅니다. 지금도 해외에 나갔다 오면 책을 한가득 사오는 것으로 유명하고 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3개 국어를 할 줄 알죠. 대학을 끝내고 95년 복지재단 기획지원팀에 입사를 하고 지금 하는 호텔신라에는 2001년에 부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건희는 이재용이나 이세연에게는 공개적으로 밀어준다는 제스처를 취한 적이 없었는데 이부진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는지 호텔신라의 부장으로 입사할 때 직접 호텔에 한 달 가까이 숙박하며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지금은 이재용이 삼성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이전에 이부진이 이건희의 후계자로 떠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리틀 이건희라고 불릴 만큼 경영 능력도 탁월하고요. 95년 복지재단 입사 후 2001년 호텔신라 부장으로 들어가기 전 99년 결혼을 하는데 결혼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무재와 결혼을 하는데 이무재는 삼성물산의 전산 직원으로 다른 재벌가나 유력 인사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집안도 별로 좋지 못했고요. 말 그대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당시 삼성의 발표로는 이무재가 삼성그룹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복지재단에 있었던 이부진과 만났고 연애를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이무재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평범한 사람이었고 당연히 이건희와 홍라이는 교제를 완강히 반대했지만 이부진은 단식 투쟁까지 하며 결혼을 성사시키죠. 심지어는 직접 부모님뿐 아니라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설득까지 하고요. 결국 둘은 결혼에 꼴이 나고 엄청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죠. 이무재는 결혼 직후 MIT로 떠나 경영전문대학원으로 갑니다. 이제 일반 사원이 아닌 삼성가의 사람이니까요. 유학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2번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도 하는 걸 이부진이 발견해 살려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학이 끝나고 2005년 삼성전자 미주본사로 입사하면서 복귀하고 이부진은 호텔신라 경영전력 담당 상무로 일하게 되죠. 2010년 이부진은 호텔신라 사장이 되고 이무재도 2011년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인생 역전을 이룹니다. 다만 동생인 이세연의 남편 김재열이 제2모직 사장으로 되는 바람에 둘째 사위를 더 챙긴다고 기사가 엄청나게 났었죠. 이건 소문이긴 한데 이부진이 내 남편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루머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도 김재열은
이무재는 조선 말기 최고의 거부 집안이자 현재 동아일보 회장의 친동생이고 엘리트였거든요. 이무재는 원래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결혼 후 이부진이 냄새난다고 못 먹게 해서 먹지 못한다는 인터뷰를 보아 성장 환경 때문에 많은 트러블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재벌가의 자녀들은 정략 결혼인데 반해 본인들이 좋아서 한 결혼이라 대외적으로 금슬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자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주목을 받았던 이 결혼 이야기는 2014년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산산조각납니다. 처음에는 이무재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부진의 손을 들어주고 이혼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무재는 1조 2천억 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걸면서 자신의 결혼 스토리는 삼성 홍보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1조 2천억 원은 당시 이부진의 재산을 2조 4천억으로 계산을 해 절반을 신청한 것이고 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결혼 스토리를 말하죠. 사실 자신은 일반 사원이 아닌 이부진의 경호원으로 일했었고 이부진은 몸이 안 좋아 늘 자신이 곁에서 돌보았는데 이때 이부진이 이무재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존해서 연인이 되었고 자신은 연애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큰 집안의 차이 때문에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건희가 둘의 결혼을 추진했고 자신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고 말하죠. 근데 이건 어쨌든 이무재 측의 주장이고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죠. 이혼 소송은 기나긴 공방전 끝에 19년 9월에 막을 내립니다. 판결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부진이 이무재에게 141억을 지급하고 양육권은 이부진이 가지는 것으로 판결이 납니다. 이부진은 아들에게 상당히 애정을 쏟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같이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이 찍히기도 하고 졸업식에 직접 가서 아들을 축하해주기도 하죠. 다만 아들의 곁에서 이무재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호텔신라 사장과 대표이사, 삼성물산 리조트 건설 부문 경영전략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경영 능력입니다. 삼성을 디스하는 책이기는 하지만 삼성을 생각한다 책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을 가장 닮은 자식으로 평가받으며 실제로 이재용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스타일인데 이부진은 호텔신라 내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많이 진행시키죠. 이부진의 경영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은 면세점 사업. 호텔신라가 면세점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현재는 호텔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죠.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정면 대결하는 구도에서 협상이나 타협이 아닌 롯데를 꺾어버린 점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호텔신라 회전문에 택시가 충돌했는데 여기서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택시가 고의로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충격이 클 테니 집을 방문해보라고 하고 주소를 찾아가 보니 반지하에 살며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아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그냥 회사 돈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당시 삼성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도 하고 조현아와 대웅제약 회장 갑질이 터지면서 이부진의 이미지가 확 좋아지죠. 거기다 이재용에게 제기되었던 능력 의심 때문에 이부진이 더 고평가받기도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담과 논란들입니다. 2011년 4월 유명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 씨가 한복을 입고서 신라호텔 2층 파크뷰를 찾았다가 한복과 추리닝은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일반인도 아닌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가 직접 겪은 터라 순식간에 퍼지고 호텔 신라 측은 치마가 길고 폭이 넓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대응하고 사람들은 더욱 난리가 나죠. 게다가 2004년 주한 일본 대사관의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를 호텔 신라에서 했는데 기모노를 입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기모노는 입어도 되고 한복은 안 되는 거냐는 말과 반의 감정까지 맞물려 엄청나게 여론이 악화되었죠. 피해 당사자인 이혜수는 앞으로 경쟁사인 롯데호텔을 이용한다고 하고 이부진은 직접 찾아가 사과합니다. 2019년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생겼는데 현재는 무혐의로 판명나며 내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재벌가 맏딸과 회사원이 결혼하는 드라마 행복합니다의 실제 모델입니다. 2014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차유람에게 지목당했습니다.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기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이무재의 인터뷰에 따르면 집에 고용된 인원이 18명입니다. 비서, 가정부, 운전기사를 모두 합쳐서요. 결혼식 때 메이크업은 정샘물이 해줬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때 이부진의 카트에 세타필 로션이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세타필이 국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